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의회 정서윤 의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9대 동대문구 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의정활동하게 되셨는데요.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의원 정서윤입니다. 지역구는 장안동과 답심리 2동이고요. 저는 처음에 구의회에 입성하면서 저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막내 구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성하고 나니까 제가 막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리 동네 막내 구의원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답심리 2동 막내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네, 첫 구의회 입성으로 아무래도 좀 남다른 각오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후반기 의정활동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작년 후반에는 상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어서 1차 정례회를 후반기 때 모두 진행했었는데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의, 추가경정예산심의, 본예산심의까지 6개월 만에 모두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지역 주민들께 인사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처음 구의원이 되었으니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민원도 처리해드려야 하다 보니까 정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인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 좋은 것은 이렇게 6개월 동안 단련이 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가량을 정말 열심히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만 구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집행부께서 조금 힘들어 하시던데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해오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구의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알고 싶거든요. 저는 구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했었습니다. 분과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몇 년간 활동을 하면서 정책 제안부터 예산 수립까지 전 과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었고 또 그 일들이 현재 구의원 활동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매니페스토 공약 같은 것들을 좀 점검하는 사업들이나 주민참여 예산 사업까지도 몇 년 동안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일반 시민으로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했던 정책들이 많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청년정책위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현실화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고 구의원이 되기 위한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에서 문화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동대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문화관광 산업이 비교적 활발하진 않은 편입니다. 그 산업의 종사자로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 외에도 동대문구 청년들과 함께 동대문구의 다양한 자원들을 홍보하는 공익 사업들도 진행했었습니다. 동대문구가 의외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자원들이 많은데요. 그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지역 활동들을 하다 보니 좀 더 구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계기로 구의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전부터 동대문구를 위한 활동들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구의원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은 올해부터일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좀 해야 할까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서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요. 동대문구 내에는 일자리나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많은데 이런 정보들이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막상 정보들이 전달이 되어도 산발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정비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정보에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동대문구를 브랜드화하는 것인데요. 제가 선거할 때
또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동대문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동대문이고, 두 번째는 동대문 시장이고, 세 번째는 DDP 플라자인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동대문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동대문구를 다시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브랜드화 할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일단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자원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음식 자원, 문화 자원, 관광 자원, 또 봉제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들을 재정비해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단순히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너무 의견을 많이 내서 집행부가 좀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동대문구의 자원을 재정비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동대문구의 최종 브랜드화까지 세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골목상권 활성화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시장을 전담하는 시장 매니저까지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될 수가 없는 정말 열악하고 작은 영세한 상권들은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 내에서 상권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대문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대문구를 권역별로 묶어서 시장 전담 매니저를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속해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경제진흥과와 일자리 청년과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사업인데요. 아직 우리 구는 과를 넘나들고 국을 넘나드는 이런 협업 체계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양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정말 굵직한 계획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의회를 보면 여야 의원의 비율도 다르고요. 집행부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좀 다양한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대 의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9대 의회는 연령대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90년대생부터 50년대생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대별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현안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20대는 일자리나 학업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고 40, 50대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또 60대 이상은 복지 체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세대별로의 주요 현안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이번 의회의 가장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말 편하고 친근하게 또 많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석에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다른 의원님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지만 현재까지는 여당과 야당을 좀 가리는 것보다는 동대문구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6개월간 이렇게 계속한다면 우리 9대 의회가 지금까지 의회 활동 중에서 한 해를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9대 의회의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건 사업과 현안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해결 방안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구뿐 아니라 모든 동대문구 지역구 내에서 교통이 좀 가장 불편하게 느끼실 텐데요. 특히 저희 장안동, 답심리, 이동 지역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은 경전철 면목선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광역의원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모두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 많이 노력해서 우리 면목선 사업이 2차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뭐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좀 약속을 해준다든지 또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노력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고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께 좀 많이 부탁해서 좀 활발하게 노력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면목선이 좀 지연되면서 우리 장안동과 청량리역이 있는 전농동을 잇는 교통이 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올해 동대문구에서는 마을버스 수요 조사를 다시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수요와 편의를 충분히 반영한 마을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주신 이 수건 사업들이 정말 끝까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 주시죠. 네, 저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조금 젊은 나이에 시작한 편이라서 비교적 우리 주민분들과 스킨십이 조금 적었던 편이었습니다. 또 구의원 되고 나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열심히 할 테니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또 장점들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좀 사용이 능하다 보니까 일처리를 조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에게 한번 민원을 맡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드리는 편입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신입 구의원이지만 경력직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호되게 꾸짖어 주시고 또 잘하고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해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동네 막내 구의원 정서윤이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